잠수 기능사 네 번째 파트, 잠수 작업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수중 작업에 대해서 나오는데, 아직까지는 시방서밖에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. 근데 회차 거듭될수록 공사 시방서 내용도 나올 것 같으니까 정확히 구분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중 콘크리트의 수중 양생시 수온, 그 수온도 잘 알아두시고 몇 도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. 다음으로는 수중 공사 및 기기, 여기서는 공기 사용 흡입기, 에어리프트라고 하는데, 이건 펄이나 자갈, 모래 웅덩이 팔 때 제거할 때 사용하는데, 비슷한 걸로 워터제트가 있어요. 이거는 단단한 펄에 고랑을 파거나 쌓여있는 퇴적물을 해체시킬 때 쓰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단단한 이런 말이 나오면 워터제트 체크하시면 됩니다. 플랜지 접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, 해저 공사할 때 그러니까 파이프라고 하는데, 가장 이상적인 접합 방법은 플랜지 접합인데,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좀 알고 시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는 시험에 정말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참고해주세요. 섬유색에서는 아직까지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없었고, 그래도 언제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좀 가볍게 시간 내서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와이어로프의 구조 및 종류에 대해서는 각 특징이나 고리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. 와이어로프 결색 및 관리에서는 매듭 종류별로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, 취급과 보관에 대해서도 시험에 종종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수중 용접에 관련해서는 조금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, 그 종류나 기술 및 용어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진행 각도에 대한 문제도 나오는데, 그러니까 특히 수평 용접이나 위보기 용접은 두상 용접이라고도 해요. 근데 그게 진행 각도가 다 다르고, 용접 시 하향식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옵니다. 그 기포가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, 다음으로 또 마지막 렌즈는 렌즈 번호가 높을수록 어두워진다는 거 알아두시고, 야간 작업 시에는 낮은 번호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비파괴 검사에서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, 나왔던 것들은 비파괴 검사 종류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가 종종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수중절단, 이 산소아크에 대한 내용인데, 여기는 개념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제일 먼저 개발된 그 절단 방법이 무엇인지, 그 이유, 그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, 각 특징과 절단 방법에 대한 종류도 여러분이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. 절단 방법 3개가 섞여서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, 수중절단, 퓨보가크 절단이나 MAPP 가스 절단이라고 하는데,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절단법에 대한 특징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그 절단법들 이렇게 잘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각종 가스 용기의 도색 구분에 대한 내용은 수중절단에 사용되는 산소통 내용이 있는데 4가지입니다. 틀린 거 찾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수중절단 및 용접 안전 수칙은 내용이 조금 많긴 한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. 여기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주적으로 읽어보시길 좀 권유드립니다. 아크 용접기에 대해서는 종류와 전극성 그리고 역극성에 대한 특징, 이것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. 또 발전기 최대 용량 묻는 문제도 나오는데, 최소 300A예요.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400A도 되는데, 이게 300만 외우시면 안 되고, 가끔 필요한 용량은 암페어로 안 묻고 볼트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. 그 볼트는 40V라는 거 여러분이 잘 메모해서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. 피복제 기능, 수중 용접 토치, 전기 안전 등의 안전 수칙, 여기는 가볍게 읽어보시고 기출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. 폭발과 폭약 등에서는 개념하고 사용시 장단점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. 여기는 외운다기보다는 자주적으로 읽어주시면 시험 보시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발파용 폭약 기폭제에서는 가볍게 읽어보시되, 중요한 건 도화선의 특징에 대해서만 좀 정확히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도화선에 대해서는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폭파와 폭약의 주요사항,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온 게 없었어요. 고루고루 다 나왔기 때문에 빠짐없이 좀 자주적으로 다 읽어주시고 다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
폭약 취급과 발파 후 처리에서는 안전수칙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료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후 처리에서도 시험에 나왔는데 폭파 작업 시 잠수 작업에 최소 안전거리가 있어요. 그 부분도 뭐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, 못 보던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자주 읽어보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. 보조사의 역할에서는 자격보다 역할에서 시험에 더 자주 나왔어요. 뭐 시험 회차가 거듭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중요한 거는 줄의 여유 길이를 다르게 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잠수신호법에서는 종류별로 고르게 다 나왔었습니다. 제가 시험 봤을 때도 뭐 잠수신호법 나왔었는데 어떤 거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. 수중 탐색 조사에서는 종류별로 특징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. 회차별로 탐색 조사 4개 다 나왔었으니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. 수중 촬영에서는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저는 여기가 좀 많이 헷갈려서 그냥 좀 거르고 간 편입니다. 왜냐면 다른 걸 더 많이 자주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데서 시간 뺏길 것 같으면은 여러분도 그냥 이거 한 문제 버리고 그냥 다른 거 더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, 좀 뭐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다 그러면은 좀 헷갈리더라도 여기도 좀 자주적으로 읽어보시길 좀 권유드립니다. 해난 구조에서는 각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시험에는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분야의 구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도 나왔었습니다. 예인의 안전수칙, 이 파트는 가볍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기출문제 더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, 아직까지 시험에는 피해선의 침몰이 확실해도 예색을 자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다른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. 기관에서는 사행정 내용 알아두셔야 되고, 특히나 윤활유 뭐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. SEA 번호가 있는데 이건 점도를 나타내요. 근데 이 점도는 높으면 점도가 큰 거고, 또 그 중에서 W가 붙으면 겨울용이라는 거, 이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기관의 배수 펌프에서는 유압 수중 펌프, 디젤 펌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, 펌프 작동 시 배수가 되지 않는 이유,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구조 펌프 설치 시 유지각에 대해서도 최소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시험 보실 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수중오염 방지 및 제거에서는 선체 바닥에 부착된 해양 생물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가볍게 읽어주시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잠수작업 파트도 간략히 좀 알아봤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들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시험 볼 때도 이 관련해서 좀 많이 나왔고, 네, 알아두셔야 될 게 시험 보실 때 못 보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.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어차피 합격 기준이 60점이니까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뭐 공부하시면 뭐 문제 자주 보게 될 텐데, 잠수사의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고 일주일엔 34시간 기준입니다. 또 잠수사의 건강진단 주기는 일반진단과 특수진단 각각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, 수중작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, 경험 등을 가진 근로자 외에 잠수작업을 시켰을 때는 3년 이하 2천만원의 벌금,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시험 보시는데 60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기까지 잠수기능사 간단히 요약을 해드렸는데 더 궁금한 내용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